이번 영상에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와, 귀납적 정의. 말이 되게 무섭게 생겼죠? 자, 하지만 귀납적 정의는 전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수열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일반항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네, 일반항 말고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되고요. 또 두 항, 그것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주면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열을 딱 두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이렇게 첫째 항이 A고 n 더하기 1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n번째 항에 d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귀납적 정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등차 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니까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것이 d로 일정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변형하면 다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연속하는 세 개의 항 n 더하기 1, n 더하기 2번째 항, 이 연속하는 세 항에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값과 n 더하기 2번째 항에서 n 더하기 1번째 항을 뺀 값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 식을 조금 변형하면 이런 모양의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A, B, C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B가 등차 중앙인데 이거는 2분의 A 더하기 C랑 같다라고 등차 중앙과 관계된 식을 배웠었던 거 생각나시죠? 네, 요 모양이 바로 등차 중앙을 나타내는 식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들을 보면 우리는 이건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구나 라고 바로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은 5, n 더하기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 10을 더해 주어야 한다. 요렇게 정의된 수열을 보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죠? 네. 자, 원래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보고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교육과정 밖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도 연습할 겸 한번 일반항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면 첫째 항은 5이고 공차는 10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 5 더하기 n-1 D가 되어서 식을 정리하면 10n 5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첫째 항은 1, 둘째 항은 3, 2배의 n 더하기 1번째 항은 n번째 항 더하기 n 더하기 2번째 항과 같다. 네, 요 모양을 보시면 등차 중앙 바로 떠올리셔서 이거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를 알아야겠죠? 공차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일반항을 적어주면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d 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2n-1이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면 요렇게 n 더하기 1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n번째 항에 R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요런 귀납적 정의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요런 모양을 보면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 더하기 1번째 항 나누기 n번째 항은 r이다 라는 식을 보면 이거 계속 일정한 수를 곱했구나, b가 일정하구나 라는 거 보이니까 요런 모양을 보시면 또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요 식을 변형하면 다시 또 요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세 항 사이의 관계 n 더하기 1번째 항과 n번째 항 나눈 값이랑 n 더하기 2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 나눈 값이 같다면 이건 항과 항 사이에 b가 일정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이 식을 변형하면 이런 모양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등비중항과 모양이 같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시면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항은 2, n 더하기 1번째 항은 n번째 항 곱하기 3이다 라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바로 보이시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입니다. 이거 일반항 써주면 일반항은 첫째 항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은 4, 두 번째 항은 2, n 더하기 1번째 항의 제곱은 n번째 항 곱하기 n 더하기 2번째 항이다. 요 모양의 식을 보면 이거 등비중항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은 4고 공비를 구해야 되니까 두 번째 항 나누기 첫 번째 항 하면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반항을 써주시면 첫째 항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이렇게 일반항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또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물탱크에 400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매일 전날 물탱크에 들어있던 물의 4분의 1을 버리고 250리터의 물을 새로 넣는다. n일 후 물탱크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 리터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첫 번째 항은 1일 후 물탱크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1일 후 물탱크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전날 들어있던 400리터의 물에서 4분의 1은 버리고 250리터의 물을 새로 넣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400 곱하기 4분의 1을 버렸으니까 4분의 3이 남아있겠죠? 우리는 남아있는 물의 양을 구할 거니까 여기다 더하기 25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난 후 1일 후 물탱크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300 더하기 250 550이 되겠습니다. 자,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자, 그
다음 날이 되려면 다음 날 남아있는 물의 양은 전날 남아있는 물의 양의 4분의 1을 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4분의 3이 남아있고 거기에 250을 더하면 된다라고 말 그대로를 이렇게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는 AN 더하기 1은 4분의 3 AN 더하기 250이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